안녕하세요, 리온입니다. 다들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실수를 했을 때 거기에서 좌절하지 않고 실수를 기회로 역전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슈? 저희는 살아가면서 정말 크고 작은 많은 실수들을 하면서 살아가죠. 누군가한테 말로 상처를 주는 말 실수가 될 수도 있고, 업무를 할 때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실수가 될 수도 있고, 너무 성급하게 결정을 내려서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도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까먹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지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고객이나 친구를 실망시키는 실수를 하는 경우도 정말 많이 있죠.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번 생이 다 처음인지라 모든 사람에게는 처음 하는 일 투성입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고 깨달음을 얻는 것이죠. 사실 실수를 하면은 좌절도 할 수 있고 무기력해질 수도 있어요. 저는 실수를 통해서 좌절감을 느끼는 것도 일종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과정도 저희의 인생에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지 않나 싶어요. 하지만 저희는 실수를 했을 때 좌절해 있기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깨달음을 얻고 더 나아가길 바라잖아요. 그렇게 실수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나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 5가지를 한번 뽑아봤어요. 첫 번째, 모든 것이 과정임을 깨닫기입니다. 예전에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님이 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실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수와 그를 통한 피드백만 있을 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데 되게 공감도 많이 되고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저희 삶 전체가 하나의 여정이고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그 삶 전체로 봤을 때 저희가 지금 이 순간 하고 있는 실수들도 저희가 어떠한 깨달음을 얻고 더 나아가기 위한 아주 작은 과정, 단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이 어떠한 실패로 끝난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반을 놓고 봤을 때 나에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깨달음을 준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회피하거나 합리화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사실 실수를 하게 되면 저희의 몸은 본능적으로 우리 자신을 보호하려고 해요. 내가 비록 실수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큰 잘못은 아니었어 라고 하든지, 혹은 이건 내 잘못으로 일어난 게 아니야, 남의 탓이야,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하기도 하죠. 혹은 내가 실수를 했다는 것 때문에 너무 자책감에 빠져서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방에만 누워있고 싶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다 미루게 되기도 합니다. 물론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수를 했으면 좌절도 해볼 수도 있고 무기력해질 수도 있는 거죠. 다만 내가 회피하고 있고 합리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은 저희가 깨달음을 얻는데 무척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회피하고 합리화만 하고 있다면은 저희가 거기서 어떤 배움을 얻을 수는 없겠죠? 세 번째는 행동과 나를 분리하기입니다. 내가 실수를 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내가 실수투성이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나와 행동을 조금 분리시켜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행동을 분리시켰을 때의 장점은 첫 번째로 내가 한 행동들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살펴보면서 내가 이런 부분들은 잘못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고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배움을 얻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장점은 내가 죄책감이나 무기력함에 빠져있는 그 상태에서 조금 더 쉽게 빠져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서 한 발짝 물러서서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조금 더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네 번째, 남 탓하지 말기. 온전히 내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마인드 갖기입니다. 실수를 하게 되면은 정말 자연스럽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탓하고 싶어지게 돼요. 우리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본능 때문에 그건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어떠한 실수를 통해서 벌어진 결과에 대해서 남의 탓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저는 그 경험을 통해서 저희가 충분히 배우고 깨달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내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내가 온전히 책임지면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어떤 배움을 얻고 깨달음을 얻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는 마음가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내 잘못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책임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책임진다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5번째, 시야 넓히기입니다. 당장은 내가 실수를 했다는 것 때문에 당황스러움과 화와 짜증에 약간 휩싸여서 시야가 굉장히 좁아져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감정의 소용돌이를 조금 추스른 다음에 한 발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 현재 상황을 조금 더 넓은 시야에서 바라보도록 한번 노력해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만약에 내일의 나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더 나아가서는 한 달 뒤의 나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1년 뒤의 나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식으로 한번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더라도 다른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려고 노력을 해보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달리들 수도 있고 공간적으로 달리들 수도 있어요. 내가 여태까지 가본 장소 중에 가장 먼 장소, 뭐 예를 들자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라든지 혹은 제주도에서 바라보면 이 상황이 어떻게 보일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당장은 굉장히 괴롭게 느껴지긴 하지만 1년 뒤의 나라면 지금의 상황을 겪은 것을 굉장히 고마워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관점을 다르게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1년 뒤의 나라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다시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실수를 통해서 어떤 배움과 깨달음을 조금 더 잘 얻을 수 있는 포인트를 5가지를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는 내가 실수를 딱 저지른 바로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떠한 생각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것은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사람마다 방법은 당연히 다를 수가 있어요. 크게 4가지 과정으로 나눠봤는데요. 저는 첫 번째 과정, 감정 추스르기입니다. 실수를 한 그 당시에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뭔가 화도 나고 또 뭔가 나한테 실망감도 들고 무기력감도 들다 보니까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여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못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감정 추스르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마음속으로 한번 나와 대화를 나눈다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지금 내가 이러이러한 실수를 저질러서 내가 굉장히 당황한 상태이구나. 당황함을 느끼고 또 불안함을 느끼는구나. 그래, 그럴 수 있어. 지금은 내가 이 일을 해결하는 것이 더 나으니까 해결하는 데 집중을 할 테니 이 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너의 이야기를 내가 더 충분히 들어줄게. 이런 식으로 한번 감정을 추스려 보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감정을 억누르지 않는 것입니다. 실수를 했는데 당연히 당황스럽고 불안하겠죠. 그런 마음들에 대해서 아니야, 지금 막 불안해하면 안 돼. 너 대체 왜 그러는 거야? 너 왜 이렇게 쓸모가 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래, 불안하구나. 그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감정을 추스르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 과정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지하기입니다. 사실 상황은 상황일 뿐이고 그 상황이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저희 두뇌가 하는 거잖아요. 아까 포인트 3번에서도 행동과 나를 분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행동과 나를 분리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실수를 했을 때 내가 느끼는 불안감에 내가 빠져있느라 내가 이 일을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 때문인데요. 사실 저희가 실수를 했을 때 불안한 이유는 내가 이 실수 한 번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신뢰를 잃고 내가 되게 쓸모없는 사람처럼 비춰지고 내가 이 실수 한 번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못 받고 사랑받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두려움이 마음속에서 피어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로 인한 두려움이 오히려 더 많은 실수를 낳고 더 일을 망치게 되는 계기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바로 그 상황에서만큼은 상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지를 했다면은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포인트 5번 시야 확장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저는 느끼는데요. 만약에 내일의 나라면, 한 달 뒤의 나라면, 1년 뒤의 나라면 지금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현명할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혹은 제주도에 있을 때의 나라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존경하는 인물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는 것도 도움이 저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똑같은 상황일지라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뭔가 미처 생각해 보지 못했던 해결책이 나오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 과정은 반성입니다. 저는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실수를 했을 때 내가 처했던 상황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그때의 상황을 되짚어 보면서 내가 어떠한 감정들을 느꼈는지에 대해서 꼭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내가 미뤄뒀던 감정들이 있잖아요. 당황스러움도 있을 것이고, 짜증도 있을 것이고, 나에 대한 실망감도 있을 것이고, 죄책감도 있을 거예요. 그러한 감정들을 하나하나씩 마주하면서 나와 대화를 하면서 인정해줘야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기보다는 진짜 누구랑 대화를 하듯이 거울을 보면서 혼잣말을 하셔도 좋고, 혹은 일기에다가 글로 써보시는 것을 조금 더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말로 꺼내거나 글로 썼을 때 나의 감정들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저희의 부정적인 감정들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아서 달래주지 않으면 오히려 더 떼를 쓰고 악을 써서 더 커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아이를 달래주듯이 저희를 달래주는 것이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느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야를 조금 넓혀서, 그리고 감정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셨다면은 그래, 오늘의 경험이 나한테 조금 아프기는 했지만 인생 전체로 바라본다면은 오늘의 경험이 나에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깨달음을 주는 일일 것이다. 어쩌면은 내가 오늘 겪은 일은 나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무의식적으로 원했던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식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오늘은 이렇게 실수를 기회로 역전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이렇게 방법을 정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막상 어떠한 상황에 닥치게 되면은 당연히 또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사실 저 역시도 실수를 하면 여전히 당황을 하고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단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을 하긴 하지만 잘 안 될 때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이 과정이기에 인생 전반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그 경험, 그 실수가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 정말 큰 어떤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